자, 이 정권이 이제 총선에 승리를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다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차마 하지 못했던 일, 차마 시키지 못했던 사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사람들이다. 사람은요, 이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 민주주의에서의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의식 때문에 설사 선거에서 대승했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그야말로 개망나니처럼 살아왔지만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의 행동에는 분명한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고 말도 이전보다는 훨씬 정제되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맨날 시끄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보면 네덜란드의 총리가 지금 모친이 요양원에서 96세인데 위중해서 이제 숨져간다 소식을 들었는데 집단 시설에 대한 방문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래서 찾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죽은 다음에 임종을 못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결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킨 그런 사례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영국에서는 지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를 뒤에서 움직이는 장자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도미닉 커밍스라는 보좌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400km 떨어진 곳으로 마음대로 다니다가 지금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고 영국 이 차관 한 명이 정부 지침으로 아픈 가족을 방문하지도 못한 국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자를 그냥 두냐면서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지금 밤에 식당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한 식당의 이 밖에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부부간에 술을 먹다가 공공장소에서 오래 머물지 말라라는 지침을 어겼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도 저 식당에 벌금이 400만 원쯤 나오는데 때릴 것 같으면 식당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그 벌금은 나한테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타겟민 부분에서 보여준 이런 부분으로 보면 타겟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선거에 이기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에 한해서 어떤 사람이든 임명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임명되는 사람이 이 사회적 통념이나 또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어기지 않았다면 누구든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민이 뭐 능력이 있으니까 임명을 하고 계속 쓸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건 없지만 타겟민이라는 사람이 그 여성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계속 그냥 떠들고 또 책에 남긴 내용으로 보면 이 사람이 공직자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여성관과 과거에 문제 있는 과거가 있다라는 것은 그 뭐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란 때문에 과거에 이 사람이 가진 성의식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이 비서관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은 그랬다가는 비판을 받을까봐 선임 행정관이라고 급에 어울리지 않게 이 행정관으로 두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타겟민이 승진이 안 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나와서 밖에 있으면서 청와대를 자문위원이라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거 이기고 나니까 떳떳하게 타겟민을 지금 1급 비서관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선거 이겼는데 누가 시비를 걸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 유엔사가 지금 북한의 총격 부분에 대해서 우발인지 판단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발적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유엔사는 이것이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알 수 없다. 어쨌든 북한군의 총격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 부분의 핵심은 선거 이기고 나니까 모든 지금 사안들을 이 정권이 지 마음대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이나 이런 데서도 더 말도 못하고 정치판의 논리에 따라서 자, 문 정권이 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는 방향, 즉 친북적이고 북한하고의 끝없는 옹호와 우호 이런 부분들을 군이 의식한 채 북한에서 총격이 날라와도 아, 이거 우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곧 핵과 ICBM을 테스트하겠다. 또 한국군에 대해서 북한의 포병 능력으로 한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 북한의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나 이스칸데르 같은 예측 불허한 비행을 하는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또 에이테킴스 같은 F-35의 정주 기지 등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미사일, 이런 것들을 북한이 다 갖췄다고 압박을 해도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완화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524 조치, 즉 북한과의 교류 접촉을 갖다가 금지한 이 부분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친북 세력의 활동에 사실상 이 국민들이 무방비로 방치될 수 있다. 그래서 남북 교류법을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지금 손질을 해서 북한과 경협을 위해서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과거에는 허가받고 북한의 어디를 만나서 뭘 갖다가 경제적으로 뭐 수입을 하려 그런다, 이런, 안 그러면 북한에다가 용역을 시키려 그런다는 걸 이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신고만 하고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을 가장한 이 남북 간의 접촉을 이제 사전 차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 중에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산가족이나 탈북인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 또 연구 목적으로 북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이런 것은 신고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거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정보기관에서 대북 담당 업무를 했던 사람한테 들으니까 제주도가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비자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로 제주도로 북한과 관련되는 이 중국 국적을 가진 이중 스파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을 제주도로 호텔로 불러서 만나고, 일부는 또 제주도에 들어와서 다른 여권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여권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채 또 육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공작에 빠져들어서 납치를 하거나 한국 내부의 정보를 북한에 빼돌리는 그런 역할들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문 정부 들어서 나라 빚이 252조가 지금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국가 채무가 문 정권 첫 해에 36%였는데 지금 올해는 40%를 돌파했고, 이제 3차 추경을 30조 이렇게 넣게 되면 46%에 이르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대어서
마음 놓고 그냥 국가에 이 채무를 쌓아서 위기니까 이럴 때는 아낌없이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타이밍을 놓친다. 그러니까 빚으로 경제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GDP를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면 결국 빚을 낸 부분보다 GDP가 커져서 그래서 거기서 세수가 늘어나서 결국 국가 부채가 좀 늘더라도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 정권이 지금 돈을 쓰는 방식이 이 GDP를 늘리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인 나눠주기 방식, 돈 뿌리는 방식으로 써봤자 이것은 결국 이 GDP나 경제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쪽으로는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용유지지원금이 곧 고갈된대요. 3천억의 비상금까지 쓴답니다. 당초 예산이 5천억인데 5월 이후에 소요액이 7,200억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 적립금까지 당겨 쓰고 위기에 고용유지에 써야 될 1조 원을 지금 청년 채용 장려금으로 펑펑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이고요. 이거는 적립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그냥 뿌려대는 쪽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걸 갖다가 땜질하기 위해서 올해 적립해야 될 돈을 빼서 지금 자금 소요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적립을 해야 나중에 그 보험을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써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갖다가 내줘야 될 때 내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보험회사도 그래서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보험회사가 적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그런 부분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마음 놓고 지금 펑펑 돈도 써버리고 있다. 이제 선거 이겼다는 겁니다. 누가 제동을 걸겠느냐. 야당은 우리가 하는 코로나 대책에 협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미통당은 제대로 이런 부분을 짚거나 시비를 걸고 있지도 못합니다. 최근에요. 이수진이라고 나경원이한테 이긴 동작에서 이긴 이수진이 아마 지역구에 현충원이 있을 거예요. 친일파의 무덤을 파묘하자, 즉 파내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지금 6.25 전쟁 영웅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백승엽 장군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된 모양이에요.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땅이 없다. 백승엽이한테 내줄 땅이 없다. 이러면서 저 대전으로 가라. 이제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정부 측 보훈처 관계자가. 그래서 안장하더라도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말립니다. 자, 국립묘지법 개정 사항을 설명한 거다라는데요. 파묘를 하자. 옛날에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을 임금이 사화를 일으켰는데 저걸 갖다가 죽은 놈을 다시 보복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관참시, 즉 관을 드러내서 다시 또 그 관에 백골을 토막을 내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걸 부관참시라고 하죠. 관을 드러내어서 시체를 또 참한다. 자, 지금 이 시대가요. 지금 부관참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백승엽 장군 같은 경우에 뭐 친일 행적이 있고 어쩌고 이런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과거에 대한민국의 무관 중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뭐 전투를 하고 군사 기술을 가지고 이 무관으로서의 캐리어를 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극히 일부만 그런 훈련을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좀 노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군사 훈련과 작전과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은 일본군에 복무했던 장교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독립이 되어서 나라가 생기니까 그래서
국군도 만드니까 거기 대부분 다 들어갔지요. 군정 때부터요. 그걸 가지고요 친일 행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았냐. 자, 일제가 36년 동안 지속되는 와중에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들 다수까지도 이제는 한국이 조선이 해방되기는 틀렸다고 일본에 협력한 마당에 거기에 군인으로서 간 사람들한테 그걸 지금 기준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친일이다라고 말한 것이 옳았냐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 하다 못해 사회 전방위로 인사, 북한 문제, 또 더 나아가서 경제 문제, 심지어 역사적 인물에 관한 문제까지도 이제 부관 참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상한 시대다.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짓하고 오래 가는 정권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